네,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내일은 플러스 목요일에 만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.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우리 홀짝 박사 김문석 대표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오늘 시장을 좀 보면서요. 개인적으로 우리 홀짝 박사 김문석 대표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. 왜요? 왜냐하면 2차 전지도 저번 시간에 바로 지금은 좀 얼른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.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보란 듯이 또 2차 전지가 조정을 받고요. 네.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해주셨는데 사실 기분은 안 좋았어요. 그죠. 낙관적이지 않고 비관적인 예측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하나씩 맞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생각이 많이 났던 네. 하루가 아니었나. 어쩐지 오늘 제가 머리가 좀 띵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이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. 그래도 역시 홀스터 나무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또 기대를 갖고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행복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안고 네. 김문석 대표와 함께하는 이 시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증시를 뜨겁게 달구는 핫 이슈, 핫 종목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할 텐데요.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여주시죠. 자,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. 유가, 금리, 달러. 다 상승이네요. 그렇죠. 고유가, 고금리, 고달러, 위기의 9월 한국 증시는 이라는 첫 번째 이슈입니다. 먼저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지금 뭐 지난 시간, 네.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최근 분위기가 정말 안 좋다라는 게 이제 말씀하실 때 사실 안 왔었거든요. 네.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점점 저한테 다가오고 있어요. 그러면서 이제는 유가까지 이렇게 가면은 정말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위기가 오는 걸까요? 네, 사실 저도 이 유가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고요. 네네. 제가 이제 9월 달 위기 올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8월 달이 이어서 9월 달도 지금 미국이 대규모 국채 발행이 지금 진행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번 신고가를 낼 것 같고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달러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글로벌 증시 수급 전체가 좀 위축되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이게 이제 9월 위기를 한번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던 건데 최근에 이제 유가까지도 네. 가파르게 지금 올라서고 있어서 자 이렇게 된다면 한번 시장 흔들었다 가야 되는 게 금리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유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또 이로 인해서 달러를 밀어붙이고 있는데요. 이게 지금 여기가 상투가 아니라 한 번씩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열려 있는 상태라서 9월달 시장 조정 가능성은 여전히 좀 아쉽지만 열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삼중고. 자, 그러면 유가, 금리, 달러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최근에 말씀해 주신데 유가 상승세가 무섭습니다. 일각에서는 107달러까지 뭐 예측하시는 분도 네. 계시고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가? 그리고 또 유가가 올라가면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네. 또 스물스물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불안합니다.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또 언제까지 오를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. 네. 자,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절대 반가운 얘기가 될 수는 없거든요. 그렇죠.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또 물가를 자극하게 되는 요소가 되고요. 이러면은 이제 또 올해 지금 총 3번의 FOMC가 남았습니다. 이번 9월 FOMC는 뭐 동결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11월, 12월 달에 또 한 차례 더 금리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제 증시 수급을 또 한번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.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안 되는데 네. 좀 아쉽게도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가지 그래요. 않을까라는 분위기거든요. 저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하루에 원유를 보통 한 1억 배럴 정도를 네, 생산을 네. 하거든요. 그중에 이제 미국하고 사우디, 러시아 러시아. 요 나라들이 각각 한 1,000만 배럴 정도 해서 한 3천만 배럴 정도를 이제 생산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미국은 뭐 하루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최대한 지금 뽑아내고 있는 상태고요.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우디는 지금 감산을 하고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네. 원래 한 10월 말 정도까지 감산하다가 멈출 줄 알았는데 최근 분위기가 12월 말까지 감산 계속할 것 같다. 감산 연장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. 자, 거기다 또 러시아, 오늘은 뭐 러시아에서도 얘기 하나 나왔죠. 우리도 감산에 동참하겠다. 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하루에 지금 1억 배럴 정도 생산하는 것 중에 상당 물량을 미국과 사우디, 러시아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. 그중에서
지금 뭐 미국은 더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없는 상황이고 네, 최대한 네.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두 개의 축 사우디하고 러시아 쪽에서 지금 감산을 하고 있고 또 감산도 연장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유가를 지금 다시 밀어 올리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요. 네. 물론 이제 미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한다든가 뭐 이러면 좋겠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막 급등할 때 미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상당히 많이 지금 방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. 그래요.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방출할 사항은 못 될 오히려 거예요. 모아야 될 상황이죠. 그렇죠.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는 모았습니다. 음. 너무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좀 모으고 있던 이런 차이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터져버려서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뭐 미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사실 내년 미국 대선이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도 좀 미국을 또 압박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. 사우디도 요즘 보면 살짝 미국하고 좀 등 돌리고 오히려 그래요. 러시아 푸틴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. 그래요.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본다면 지금 국제 유가 추이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. 네네. 제가 올해 1월 달 이후로 지금까지 국제 유가 추이를 좀 보시면은요. 어쨌든 뭐 한 70달러에서 80달러 사이 박스권이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이 고점을 좀 뚫었습니다. 연중 고점을 좀 뚫었고요. 근데 지금 요 상황에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갑자기 뭐 사우디나 러시아가 감산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 네. 미국이 지금 더 뽑아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. 전략 비축률을 좀 방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.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내려올 수 있을까?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지금 브렌트유나 두바이유는 90달러 넘었고요. 그렇죠. 지금 서브 텍사스산 중진유 WTI 기준으로 해서 지금 87.54달러인데 뭐 요 분위기면 곧 90을 한번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요. 조금 9월달 충격이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 유가 관련해서 유가의 고공행진이 12월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. 당장 지금 9월달에 90달러를 한번 넘길 것 같고 네. 그다음에 이제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조정이 좀 예를 들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연말까지 쉽게 꺾일 지금 수급 상황이 아니거든요. 그게 조금 또 특히 최근에 보면 중국이 또 하늘길을 열었잖아요. 그렇죠. 그동안에 이제 단체 관광객 안 풀다가 이제 해외 또 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료도 꽤 올라갈 것 같고 사실 중국 경기가 안 좋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 경기도 약간 좀 숨통이 트이는 뭐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온다면 유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많이 뭐 쓰니까 연말까지는 이게 조금 시장에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와 이게 기대해 볼 만한 건 정치밖에 없네요.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쌀값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. 사실 네. 우리 민족성 때문에 미국은 이 유가나 이쪽에 죄송합니다. 민감하다고 하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뭔가 좀 방안이나 해결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계속해서 이제 유가 얘기를 했으니까 금리 얘기도 한번 해야겠습니다. 금리가 지금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 네.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? 자, 이게 지금 사실 제가 9월 달에 좀 시장 흔들릴 것 같아요 했던 부분은 사실 유가가 아니라 이 금리 때문이었거든요. 근데 유가도 하나 플러스 알파 돼 버렸으니까 이것도 좀 걱정거리인데 자,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를 다시 한번 잠깐 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꾸역꾸역 좀 올라와서요. 지난 8월 달에 거의 뭐 15년 내 최고가까지 한번 갔었거든요.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던 건데 요때는 이제 8월 말에 이제 채권 그 펀드 쪽에 자금이 좀 들어온 게 있어요. 그래서 8월 말에 채권 펀드 쪽에 자금 돌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채권 쪽 또 투자가 일어나면서요. 이제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금리가 좀 안정을 찾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또 지금 보시면 9월 들어서 고개를 스물스물 잡히나 했더니 올리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다음 주에 지금 9월 달은 여러분들이 참조해야 될 부분은 지금 9월 달은 지금 회사채가 한 1,200억 달러 정도. 회사채 발행 규모만 1,200억 달러 정도가 지금 몰려 있는 상태고요. 특히 다음 주 11일, 12일, 13일 날 미국 국채 지금 3년물, 10년물, 30년물 또 대규모로 또 발행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한번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또 있어요. 이러면은 또 아무래도 이제 달러를 좀 밀고 올리는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은 요 이제 국채 금리는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달은 발행 규모가 확 줄기 때문에 요거는 긴 흐름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단발적인 흐름이란 거죠. 하지만 유가는 좀 길게 갈 수 있는 흐름이라서 이거는 좀 우리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
그래요. 이 국채 금리 때문에 그런지 달러도 이제 다시 또 반등 고개를 그렇죠. 다시 어느 정도 좀 잡히나 했더니만 며칠 못 가고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달러도 어떻게 좀 이거는 금리랑 국채 금리랑 좀 같이 좀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그렇죠.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자,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달러는 흔히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. 뭔가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을 돌리는 관점이니까요. 이 달러가 올라갈 때는 우리 한국 정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정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정시 수급이 좀 꼬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특히 한국 정시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버리면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올라도 본전이고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고 떨어지면 더블로 마이너스거든요.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정시 입장에서는 환율 동향을 항상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요. 자, 지금 최근 흐름을 다시 한번 차트로 좀 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5월 달 이후로 원달러 환율이 조금 진정을 찾으면서요. 요때 우리 한국 증시가 좀 올랐던 거거든요. 근데 최근에 8월 달에 요게 고개를 들면서 시장이 빠졌다가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다시금 좀 안정을 찾으면서 좀 8월 말에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9월 들어서 바로 또 고개를 또 들고 있거든요.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국제 유가가 지금 가격보다 좀 더 오르면 이 달러를 더 밀고 올라가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. 또 다음 주에 대규모 국채 발행이 있으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이 달러가 또 올라가는 요소가 되는 거고 이래 버리면 이게 이제 얼추 봤을 때 다음 주에 이걸 한번 뚫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이걸 뚫게 된다면 다음 주 충격이 한번 있을 수가 있겠죠. 아유. 그래서 제가 요것 때문에 뭐 9월 달에 아무튼 올라가더라도 초반에는 좀 빠졌다 간다. 그래서 9월 달 전약 후강 염두를 하고 8월 달에 미리 좀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를 그동안에 계속 좀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일단 뭐 지금 나스닥 선물 동향을 봤을 때는 내일도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 네, 같고 네. 근데 이 흐름이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하다 이런 얘기했어요.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도종환 시인의 시인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. 근데 이렇게 많이 태풍이 오면요 꽃도 네. 꺾여요. 그렇죠. 의지도 꺾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탈출구가 꼭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뭐